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오늘부터 FSA죠.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레벨 1 강의를 진행할 건데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죠. 회계인데 이 여러분 프리-CFA에 제가 또 강의한 그 기초 회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학교에서 회계를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럼 바로 들으셔도 됩니다만, 내가 회계를 하나도 모른다, 처음 공부한다, 그러신 분이라면 듣고 오셔야 됩니다. 프리-CFA를 듣고 오시고, 저는 회계를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2024 슈에이저 노트, 슈에이저 북이죠? 북 3에 에쿼티랑 같이 있네요.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nd Equity Investment인데 저는 FSA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 한번 보세요. 거기 컨텐츠 보시면 리딩 29부터 있습니다. 리딩 29부터 쭉 리딩 40까지 있어요. 자, 순서대로 강의 안 할 겁니다. 순서대로 강의 안 하고 좀 여러분들이 초반에 집중도가 높을 때 그때 조금 어려운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 암기해야 되는 그런 챕터, 그런 리딩들은 뒤쪽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공부를 할 거냐면, 자, 리딩 29는 인트로덕션이고요.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리딩 30, 밸런스 리딩 31, 그 다음에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두 개 있네요. 리딩 30이랑 리딩 33. 예전에는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하나였는데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그 다음에 리딩 24부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인벤토리, 그 다음에 롱텀 에셋, 그 다음에 롱텀 라이빌리티스 앤 에쿼티, 그 다음에 인컴 텍스 해서 이 네 리딩이 일단 강론이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리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 38, 리딩 39, 리딩 40은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리포팅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재무 분석을 할 거냐, CFA 관점인 거죠. 회계사 관점이 아니라 CFA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기업을 이 재무 비율을 통해서 분석을 할 거냐,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기술적인 툴들을 리딩 39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리딩 40은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CFA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까? 어떤 주식을 살까? 어떤 채권을 살까? 근데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 그 채권을 발행한 기업, 그 기업을 분석을 잘 해야겠죠.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재무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Financial Analysis Technique에서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향후에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건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 그래서 리딩 40. 그러면 강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리딩 34부터 할 겁니다. 리딩 34부터 강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기초회계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을 봤거든요.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리딩 34부터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볼까요? BS를 이렇게 그립니다. BS에 여기에 자산이 있죠. 자산 중에서 우리가 배운 자산이 일단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인벤토리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roperty, plant, equipment 라는 롱텀 에셋이 있고,
그 다음에 intangible asset에서 얘도 long-term asset이죠. 얘는 유형의 자산, 얘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deferred tax asset이라는 게 있는데 deferred tax asset 이거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우리 리딩 37에 보시면 income taxes라고 있어요. 그거 관련된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고 좀 어렵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부채 쪽은 accounts payable 그 다음에 earned revenue 선수금이죠. 선수금. 그 다음에 거기에 long-term liability라고 했는데 bond payable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볼까요? 캐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캐시. 돈이 얼마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의 캐시는 현금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화가 빨리빨리 되는 금융자산, 만기가 되게 짧은 금융자산들 있죠? 그것도 같이 넣습니다.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해가지고 같이 넣고요. 그다음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뭡니까 이거? AR.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판 거예요.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고 아직 못 받은 거죠, 돈을. 그래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게 어카운트 리시버블이에요. 물건을 외상으로 살 때도 있겠죠. 원자재 같은 거 매입할 때. 근데 그거는 여기에요. 물건을 외상으로 사서 외상으로 판다. 그럼 외상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상 매입할 때 지급할 돈이 있죠. 그거는 accounts payable.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팔고 나서 받을 돈이 있죠. 그거는 accounts receivabl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원자재를 사올 때 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만 먼저 줬어. 그 다음에 아직 재고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원자재가 들어오진 않았어.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prepaid expense라고 그래요. prepaid expense. 여기다가는 안 썼지만. 그리고 나서 물건을 파는데 팔기 전에 돈부터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쵸? 돈부터 받은 경우. 그 돈부터 받으면 아직 물건을 안 팔았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떤 의무? 물건을 팔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 있는 earned revenue에 있습니다. earned revenue. 그래서 둘 다 부채죠. 얘는 외상 매입했을 때 갚아야 될 돈, 얘는 미리 물건을 팔기 전에 돈부터 받은 경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건을 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외상거래, 그 다음에 선수거래 이런 것들, 휘청거리네. 어쨌든 이 외상거래, 선수거래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개정 과목에 속해 있고요. 인벤토리는 어렵지 않죠. 인벤토리는 재고니까. 이 재고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상세하게 우리 리딩 34에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PP, Long Term Asset, 그 다음에 Intangible Asset, DTA 해가지고 요 PP는 공장, 그 다음에 기계장치, 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Property, Plant, Equipment의 준말이니까요. Intangible Asset은 요거는 상표권, 특허권, 영업권은 굿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DTA는 뭐냐? DTA는 Deferred Tax Asset인데 세금 있죠, 세금. 세금 중에서 내가 국세청에 올해 납부할 세금이 있어. 그거는 DTA가 아닌데 우리 DTA라고 해서 이거는 Deferred Tax Liability.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의무죠? 나중에 낼 세금이에요. 먼 미래에 낼 세금을 발생주의 관점에서 지금 잡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이. 얘는 뭐냐? 결손 나면은 세금을 돌려받죠? 근데 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떻게 해요? 국가가. 나중에 낼 세금을 좀 깎아주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낼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자산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Deferred Tax Asse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려워요.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부채까지 받고 여기는 에쿼티죠. 에쿼티. 캐피털 스탁 그 다음에 뭐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탈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캐피털 스탁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탈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라는 것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retained earning 에서 이거는 벌어들인 돈입니다. 벌어들인 돈. 벌어들인 수익이죠. 벌어들인 순이익. 벌어들인 순이익의 누적액. 이게 retained earning이고 자, 얘네들은 우리가 net asset이라고 불리우는 자산에서 liability 뺀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net asset. equity면서 net asset이죠. 얘네들은 우리가 어디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냐면 리딩 31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이 equity와 관련된 부분들은 리딩 31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뭐부터 출발해요? 세일즈부터 출발하죠. 세일즈 얼마. 그 다음에 코스트 오브 굿솔드. 코스트 오브 굿솔드 있고 여기까지 차감하게 되면 뭐라고 불러요?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부르죠. 그로스 프로핏. 그로스 프로핏에서 셀링,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익스펜스 해서 판관비를 뺍니다. 판매 관리비를 빼면 이게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됩니다. 오퍼레이팅 프로핏.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 외 손익들 차감하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도 나중에 공부를 할 거고요. 세금까지 여기까지 세금까지 차감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net asset을 공부하게 됩니다. net profit을 공부하게 되죠. net profit. 됐습니까? 중간중간에 뭐도 있냐면 텍스 익스펜스도 있어요. 텍스 익스펜스,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그거 다 하게 되면은 넷 프로핏이 나오죠. 그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부분.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CF로 쓸까요? 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있죠.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있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인베스팅 캐시플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싱 있죠. 파이낸싱 캐시플로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면 꼭 프리-CFA를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자,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 있고요. 오퍼레이팅 관련해서 투자와 관련해서 조달과 관련해서 관련된 현금 흐름을 이런 식으로 성격별로 분류하는 그런 재무제표가 바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 고려되면 넷 캐시플로우가 나오겠죠. 넷 캐시플로우가 나오고요. 여기서 비기닝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까지 감안하게 되면 엔딩 캐시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게 리딩 30이죠. 리딩 30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을 리딩 29에서 또 공부를 할 거고요. 밸런스 리딩 31이네요.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리딩 31 그리고 요쪽 부분은 우리가
리딩 31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두 개 있네요. 리딩 32에서 33 요거 여기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인벤토리. 자, 인벤토리가 있네요. 인벤토리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기 있는 COGS랑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랑 관련이 있어요. 인벤토리가. 이렇게 해서 이 인벤토리와 관련된 개념이 리딩 34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딩 34, 여기 리딩 34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롱텀 에셋, 거기에 롱텀 에셋은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해서 롱텀 에셋 리딩 35에서 공부를 하고요. 리딩 35. 그 다음에 요 안에 저 PPIA, 그러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 관련된 손익 항목 중에 여기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Depreciation Expense. 그래서 여기 Depreciation Expense가 요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 숨어 있는 Depreciation Expense를 리딩 35에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Long-Term Liability and Equity. 에쿼티가 여기서도 31에서도 배우지만 36에서도 같이 공부를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리딩 36이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롱텀, 요거죠. 롱텀 라이빌리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본드 페어블이에요. 그래서 리딩 36 여기서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됐죠? 그러면 본드 페어블 관련된 여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뭐가 있을까? 인트레스트 익스펜스가 있을 겁니다.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요 안에 여기 밑에 여기 있겠죠?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그래서 여기에 인트레스트 익스펜스가 여기에 밑에 있을 거고요. 요거 리딩 36에서 같이 공부하겠죠. 리딩 36에서 공부하고 본드 페어블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에쿼티와 관련된 거는 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서 이 파이낸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인벤토리와 관련해서는 오퍼레이팅, 세일즈랑 세일즈, 그 다음에 인벤토리 관련된 거는 오퍼레이팅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PP, 그 다음에 IA죠. 얘는 인베스팅 캐시플로우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드 페어블과 에쿼티 부분 있죠. 얘는 파이낸싱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다 무조건 얘는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분류하기 좀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렇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거기에 리딩 37, 아까 DTA, DTL 요거 있었죠? 요게 리딩 37에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인컴 텍스 익스펜스, 그래서 텍스 익스펜스, 텍스 익스펜스 부분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공부를 하는데 리딩 37입니다. 텍스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오퍼레이팅에 좀 더 가깝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리딩 38, 39, 40은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고할지, 어떻게 재무 비율들을 산정할지, 어떻게 분석할지, 그 다음에 모델링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리딩 38에서 40까지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부터 공부한다고요? 리딩 34부터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페이지는 105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벤토리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게요. 자, 보시면 LOS 34.a부터 해서 인벤토리와 관련된 그 메저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LOS 34.a 보시면
거기에 describe the measurement of inventory at the lower of cost and net realizable value. 자, 그러면은 lower of cost and net realizable value라고 되어 있죠. 자, lower of, 자, cost랑 그 다음에 net realizable value, net realizable value를 줄여서 NRV라고 불려요. NRV. 자, 그러면 이 cost는 뭐고 요 NRV는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인벤토리 관련해서 평가를 할 건데 요 인벤토리가 100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 아직 예를 들어서 매니팩처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제조회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완제품인가? 아니 원자재인가? 아니면 제공품인가?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100이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멀천다이징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상기업 유통회사는 나중에 팔 상품이 100 정도 있네. 그래서 이 100이라는 것을 우리가 코스트로 생각할 때랑 NRV를 생각할 때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코스트는 뭐냐? 코스트는 이거는 매입 가격이에요. 매입 가격. 그래서 원가죠. 원가, 매입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NRV는 얘는 판다면 판매가예요. 판매가. 판매가인데 부대 비용을 뺀 겁니다. 판매가에서 부대 비용을 뺀 거예요. 그래서 넷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인벤토리는 내가 산 재고죠. 그래서 매입가가 원칙입니다. 매입가가 원칙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120에 판다면 그러면은 120에 팔 때 회계 처리를 하면 되죠. 그러면 100짜리를 120에 판다 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인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던 인벤토리를 100만큼 없애죠.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벤토리 100만큼 없애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냐면 비용 처리가 됩니다. 비용 처리. 그 비용과 수익은 밸런스 시 안에서 retained earning에다가 다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100만큼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100만큼 이렇게 떨어져요. 120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캐시 받고 팔았다. 그러면 캐시가 120만큼 들어올 겁니다. 이건 수익이죠, 수익. 그러면은 120만큼 retained earning이 이렇게 증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와 관련해서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그리게 되면 이건 BS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그리게 되면 세일즈는 얼마로 기록돼요? 120으로 기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100짜리를 120에 팔았습니다. 해서 비용 코스트 오브 굿솔드입니다. 코스트 오브 굿솔드. 얘는 코스트 오브 굿솔드. 그래서 100만큼 기록해서 프로핏을 20만큼 인식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회계 처리를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요거는 인벤토리 100짜리를 120에 팔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팔릴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 팔릴 때. 근데 아직 안 팔린 상태다. 그럼 아직 안 팔린 상태다. 그러면 인벤토리 안에 100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아직 안 팔린 상태라면. 근데 이 100은 지금 코스트예요, NRV예요? 120에 판매할 건데 지금 100이라고 기록할 거잖아요. 원가를 기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판매가를 여기다가 120이라고 인식하진 않아요.
120에 팔면 그때 이러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NRV로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냐? 만약에 요 인벤토리가 생선이야, 생선. 생선인데 생선을 막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냉동창고가 고장이 났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장이 나면, 냉동창고가 고장이 나면 그 생선이 다 어떻게 돼요? 부패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100 주고 샀는데, 지금 이 부패된 생선들의 가치는 얼마일까? 안 팔리겠죠? 0에 가깝겠죠? 0에. 쓰레기다, 쓰레기. 그러면 이제 부패한 생선들을 공시를 해야겠죠? 아유, 부패했어요, 생선들이. 이렇게 말로 공시는 안 하잖아요. 어떻게? 이 재고를 0으로 만드는 데죠. 이 재고는 이제 더 이상 100의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재고는 0입니다. 그때 그 0이 뭐예요? 그 0이 NRV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NRV를 우리가 인식할 때는 요 원가보다 작아야지만 인식을 합니다. 원가보다 크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응? 그건 좋은 거고 나중에 팔릴 때 그때 수익, 그 다음에 프로핏 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NRV가 만약에 코스트는 100인데 NRV가 0이면 뭘로 인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요? 내가 100원 주고 샀습니다가 더 타당해요? 지금 부패돼가지고 쓰레기가 됐습니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공시하는 게 더 타당해요. 어떻게 공시하는 게 더 나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라고 공시하는 것이 거기엔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래서 얘를 얼마로 만들어버려요?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LOS 34.a입니다. 아시겠죠? 자, IFRS에서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105페이지 Inventory is reported on the balance sheet at the lower 둘 중에 작은 거예요. Cost or net realizable value. 그래서 매입한 걸로 공시를 할 거냐 아니면은 판매가로 공시를 할 거냐. 근데 그 판매가에서 부대 비용 빼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니 이거를 net realizable valu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net realizable value의 공식이 있어요. Equal to the expected sales price less the estimated selling cost and completion cost. 관련된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sales price에서 판매가에서 관련된 부대 비용을 빼면 NRV가 나온다. 그래서 sales price is less the estimated selling cost. estimated죠, 지금. estimate. 왜?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만약 지금 당장 판다면 얼마일까라는 차원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NRV가 less than the balance sheet value of inventory. 자, 그러면 NRV가 더 작다. NRV가 지금 0이다. 그래서 더 작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있죠? 이 0으로 만드는 거. 이 0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write down이라고 표현합니다. write down 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ritten down to NRV로 written down, write down 시킵니다. And the loss is recognized in the income statement either as a separate line item or by increasing cost of goods sold.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자,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지금 얘는 100짜리를 120에 팔았습니다. 100짜리를 120에 팔았습니다. 회계 처리예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written down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BS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 자, written down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BS에 인벤토리를 100만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똑같이 감소시킵니다. 감소시켜요. 그러면 감소시킬 때 이거 손실이죠, 손실? 손실이잖아요. 손실. 얘를 100만큼 감소시켜가지고 written down 시키죠. 그러면 얘와 관련해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또 그려야 되잖아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그릴 때 어떻게 하냐? 거기에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자, 거기에 income statement as a separate item. separate item으로 어떤 비용, 이만큼 written down 됐습니다. 라는 비용 처리를 우리가 하든지, 그래서 여기에, written down과 관련된 loss, 그래서 inventory와 관련된 loss 부분, inventory와 관련해서 written down 된 loss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100을 인식시키든지, 아니면 or COGS cost of goods sold에다가 100을 인식시키든지, 그러니까 별도의 separate 라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COGS에다가 얹든지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는 설명이고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쓰레기가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팔딱팔딱 살아났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물고기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작년에는 요거를 0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제 살아났는데 팔딱팔딱거리네. 그러면 얘를 다시 written up 시켜줘야겠죠. 그럼 written up 시키려면 요거 그냥 반대로 하면 돼요. 요거 반대로 하면 되는데 과연 written up을 회계 기준에서 인정을 할 거냐 문제가 있습니다. written down을 시키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데 written up을 시킬 때 과연 written up을 시킬 수 있냐? 시키는 게 또 맞겠죠?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재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를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written up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If the value of the inventory recovers later, the inventory can be written up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separate line으로 income statement gain으로 기록을 요거를 gain으로 할지 아니면 COGS 100을 감소시킬지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IFRS에서 인정을 합니다. written up 시키래요. 만약에 recovery 됐으면 살아났어요 하면은 written up을 시킵니다. because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inventory is valued at the lower of coastal NRV. 자, 그래서 coastal랑 NRV 둘 중에 작은 걸 기록하니까 written up을 시키더라도 어디까지만 written up을 시켜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요 100까지만 written up을 시켜야겠죠. 물고기가 팔딱팔딱 살아났는데 실제로 가격이 더 올랐어. 이 물고기가 더 가격이 올라가지고 120이 됐어. 그러면 120까지 written up을 시켜요? 아니죠. written down 시킨 것만큼만 롤백 시켜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냥 100까지만 written up을 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나중에 팔 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팔 때 처리하면 되니까 미리 그거를 written up 시켜가지고 100 초과하는 금액까지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ventory cannot be written up by more than it was previously written down. written down 시킨 것만큼만 written up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written down을 시킬 때 IFRS를 일단 봤습니다. IFRS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US 갭과 비교를 좀 할 거거든요. US 갭과 비교를 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를 좀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뒷장 넘기시면 106페이지 보시면 106페이지에 그 US 갭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US 갭. 프로페서 노트는 안 보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은 US 갭 보시면 또 이제 inventory cost methods other than LIFO or retailed method report inventories at the lower of coastal NRV로 한대요. 여기 똑같이 해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단서. LIFO.
그러니까 LIF라고 불리는 거 있죠. LIFO. 뒤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LIFO. Retail Method. Retail Method라는 것은 이거는 소매, 제고법이라는 건데 지금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거를 제외하고 요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IFRS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US GAAP 하고 IFRS에서 라이프를 쓰는 기업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라이프 그 다음에 리테일 메소드 리테일 메소드를 한다. 그리고 라이프 리테일 메소드를 안 한다. 그러면은 얘는 IFRS랑 똑같이 합니다. IFRS가 뭐예요? 아까 공부했던 거예요. 요게 IFRS입니다. NRV랑 코스트 둘 중에 작은 거 하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런데 예외사항일 때는 얘는 IFRS와 동일이에요. 동일이고 US GAAP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그럼 처리하냐?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내용이 이제 거기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for companies using LIFO or retail method.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하게 되면 lower of cost or market이라고 한대요. lower of cost.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LC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lower of cost and NRV. 그래서 lower of cost or NRV. or로 써야겠네. or. 요렇게 하든가. 근데 여기 lower of cost or market이라고 했죠. 그럼 마켓과 NRV만 다른 거고 다 똑같은데 그럼 마켓과 NRV의 차이는 뭐냐? 마켓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마켓도 시장 가치를 얘기해요. NRV도 시장 가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마켓은 이제 NRV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켓은 is usually equal to the replacement cost. 자, 이제 얘를 상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얘가 LCM이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NRV는 공부했어요. 그래서 lower of cost or market. 얘를 줄여서 LCM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요 마켓이 있죠. 이 마켓을 US 갭에서는 만약에 라이프를 쓰거나 리테일 메소드를 쓰는 기업,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기업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치, 인벤토리와 관련해서 이 마켓 또는 코스트로 하래요. 근데 이 마켓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placement c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eplacement cost. 얘는 뭐냐? replacement cost. 얘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시장 가격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 가격, 매도 호가죠. 매도 호가. 얼마에 팔 거냐? 두 번째는 어떻게? 얼마에 살 거냐? 다시 사면 이거 얼마야? 라는 관점.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가 이거를 다시 산다면 그 가격입니다. 다시 산다면. 여기 있는 NRV는요. NRV는 판다면 가격이고요. 다시 산다면 판다면 가격인데 이거를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로 한대요. US 갭에서는. 재고는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 다시 산다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약간 조금 인벤토리의 그 목적과는 벗어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회계 기준에서 얘를 쓴대요. replacement cost를 쓴대요. 근데 거기에 but it cannot be greater than NIV. NIV보다 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less than NIV minus normal profit margin. NIV minus normal profit margin보다는 작을 수 없대요. 그래서 자, 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replacement cost로 해야 되는데 NIV 보다는 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eplacement cost는 RC라고 얘기할게요. replacement cost는 로 해야 되는데 NRV에도 클 수 없고, 그 다음에 NRV에서 normal profit margin 를 차감한 것보다는 작을 수 없대요. 그렇게 되면 미드 값이 나옵니다. 이게 마켓이 돼요. 마켓.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NRV가 100이다. 그 다음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가 예를 들어서 뭐 80이다. 그리고 여기 NRV 노멀 프로핏 마진은 당연히 100보다 작겠죠? 노멀 프로핏 마진이니까 마진에 한 10 정도 나오면 100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중간 어디예요? 중간 90이죠. 80으로 해야 되는데 얘보다는 작을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얘가 미니멈이 되죠. 얘가 하한선이 되죠. 90. 그리고 얘가 상한선이 되는 거죠. 100이라는 게. 상한선이 되는 거니까 일단 80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100과 90 사이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을 저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어렵게 쓴 거예요. 그래서 it cannot be greater than NIV. NIV보다 크면 안 되고요. NIV 마이너스 normal profit margin보다는 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USGAAP 관점에서는 미드값, NIV랑 replacement cost랑 NIV 마이너스 normal profit margin. normal profit margin은 마진이죠, 마진. 얼마 남기고 팔 거냐 라는 관점에서 여기 NIV보다는 당연히 작아질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written down과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분 이따 정리해 드리겠지만 나중에 또 정리를 해 드릴게요. IFRS는 written down 시켰어요. 그 다음에 written up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USGAP에서는 written down 오케이. 그런데 written up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example 106페이지 맨 하단에 example 위에 보시면 세 줄 있죠. If there is a subsequent recovery in value. 자, recovery 돼서 살아났어요 라는 것을 IFRS는 공시를 합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공시를 하는데 USGAP에서는 살아난 거는 공시 안 합니다. No write-up is allowed. No write-up is allowed under USGAP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얘를 우리가 IFRS랑 비교해서 USGAP의 회계 기준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 NRV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공시, 이 재고를 어떻게 공시하느냐 요거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